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토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어느덧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으로 구독자 30만을 넘어섰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29만 9,999번째 구독자도 너무너무 소중하시지만, 그러나 이 유튜브에서 30만 구독을 돌파했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견 유튜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 30만 구독 돌파를 계기로 월화수목금 매일 하루씩 맡아서 아토TV를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좀 1시간 동안 아토TV 30만 구독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자축 메시지도 좀 받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진짜 총선 판이 짜여지고 있거든요. 총선 전반에 대한 우리 전문가들의 진단과 또 좋은 이런 말씀을 좀 편안하게 토론도 하고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 아토TV의 자유파 어벤져스들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30만 구독을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유튜브들을 하시지만 또 이정우 실장은 왜 유튜브를 안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거든요. 예. 저는 진행자보다는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챙겨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역할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평론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말이 있어요. 유일하게 이 유튜브계에 등장하면은 100만 목표를 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의 자원이 남아있다. 이종건. 아닌데, 많은데. 서정욱 변호사도 하나요, 정말? 하고 있죠. 서변도 하는구나. 우리 송건 대표는 벌써 40만을 넘어섰습니다. 30만 될 때 참 힘들었죠? 네, 30만까지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30만까지, 그러니까 30만을 넘고 나니까, 40만 아니고 48만이거든요. 네, 48만 되는데 한 1년? 예, 굉장히 빨리, 48만까지는. 예, 그 30만 되는데 3년이 걸렸거든요, 저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빨리 늘립니다. 네. 그래요. 지석규, 대표, 센슈는 몇 명인가요? 그 좀 말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니, 처음은 바로 나오는데 뭘. 좀 쳐볼까요? 아니, 치지 마세요. 아니,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죠. 네, 그러니까요. 여름, 사실 여름. 빨리 넣는 거예요. 여름에 사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박사님이 사실은 이제 얼굴 딱 이렇게 다 드러내고 한번 해봐라. 용기를 주셔가지고 사실 그렇게. 근데 여름에 했으니까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일취월장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명씩 넣습니다. 200명이 아니고 20명씩. 송교 대표님, 젊은 시간. 지금 구독이 몇 명이죠? 참 부끄러운데요. 지금 청년 특혜를 받아서 57만 지금. 57만. 57만. 조회수는 조금 많이 낮습니다. 청년 특혜가 있구나. 그 공천도 청년 가산점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나이가 이제 젊다고 또 구독 버튼을 좀 더 쉽게 편하게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아트TV는 사실 우리 자유파 유튜브에서는 지금껏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협업 방식을 지금 선택하고 있잖아요. 매일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 처음이었죠? 예, 처음이죠. 그 유튜브, 실제 유튜버가 많지만은, 네. 이렇게 또, 이 개성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봐도. 예. 그러니까는, 같은 아트TV에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일주일 내내, 이제 같은 포맷으로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네. 근데 이제 각자 개성이 다 있으니까는, 뭐, 새로운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맛.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맛이. 예. 아마 뭐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주제넘지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맛이 다 5가지 맛이구나. 이렇게.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부러웠던 좌파 진영에서는 김어준 그리고 뭐 새날 뭐 이런 이제 유튜브 채널 보면요. 뭐 엄청 한 10명씩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파 진영의 유튜브를 보면은 각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모이다가도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갈라지기도 하고 하는데 네. 참 저도 이렇게 뭐 세대 그리고 뭐 성별 뭐 다양한 이런 세대가 모여가지고선 한 목소리로서 우파 진영이 모일 수 있다는 게 예. 이게 참 제가 그러니까 바라던 모습이었고 너무도 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어떠세요? 금요일이 참 재밌어요, 저는. 이제,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각자 하다가, 이제 금요일 날 어쨌든 같이 모여서 정리하는 느낌? 그리고 그야말로 아트TV의 어떤, 뭐랄까요, 색깔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다 합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라서, 그러니까 금요일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저는 사실은 꼽살이 끼는 거 그런 느낌으로. 왜냐면 워낙 지금 57만? 근데 저는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니까 사실 진짜 꼽살이 끼는 기분으로.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뭐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특히 젊은 시각 우리 송 대표한테도 배우고 또 우리 송 선배님한테도 썸네일 어떻게 글 하나 만드는 것도 저하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가지고요. 진짜더라. 어떻게 그런 카피가 나오는지 예. 그 보고 그 벤치마킹 좀 열심히 배우고 있고 그래요. 예,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끼리만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 30만 구독 돌파 축하 자리를 함께 하시고 또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계신데 우리도 좀 자그마한 선물 좀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 우리 어벤져스 4분이 한 분씩 선택해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뭔가 주제가 있어야 되니까 아시아투데이 아투TV 30만 구독 축하하는 문자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7자로 하겠습니다. 7자. 이게 구문이야, 구문. 아니, 난 또 그냥 하는 줄 알았더니. 네 분한테는 제가 주문 안 했어요. 저 바로 생각났어요. 축 아시아투데이. 야. 자, 지금부터 7자 토크합니다. 그러면 우리 4분의 어벤져스들이 한 분씩 선택해서 각자 준비한 선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거 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문가 패널들이 5자 토크, 7자 토크 문자 쓰는 거하고 우리 시청자들 참여하는 거하고 어떠세요? 최근에는 좀 다른 일정 때문에 저 초기에 제가 했지 않습니까? 예.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가? 내가 저기 가서 저희 가서 보고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있어야 보고 예. 그분들이 여기 앉아서 하시면 훨씬 재밌을 것 같다는 예. 생각도 그때 했었어요.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 선배님은 우리는 여기 이렇게 혼자씩 앉아 있잖아요. 저 모니터는 집단 지성이거든요. 수백 명 막 들어와서 막 올리니까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이길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심정으로 저도 저기 가고 싶어요. 여기 있어요. 괴롭더라고. 그때 할 땐 진짜 괴롭습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쪽팔리고 잘하면 잘한 것 같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더 잘하시는 시청자들이 그러니까요. 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일 먼저 7자 토크 올리신 분은 김애란님입니다. 7자 토크 아투TV 개 축하.
예, 이렇게 개를 넣으니까 확 달라지네, 뉘앙스가. 아투TV 개 축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투 영원 하시길. 아투TV 화이팅. 일치월장합니다. 아투TV 사랑해. 왕창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아투. 아투TV 반가. 또 칠자 토큰의 유. 다 비켜. 아투 간다. 앞으로 쭉쭉 나가. 아투 잘하고 있음. 간만에 모였네요. 아투 고 송송이지. 마르고 닳도록 가. 토크 배틀 파이팅. 월화수목금 최고. 야, 이렇게 일곱자를 이렇게 잘 만드시네. 아투TV 흥해라. 아투TV 알라뷰. 아, 이걸 일곱자 만드셨어요. 아투TV 최고짱. 패널 무적한데 느낌표 꽝. 아투TV 연합체. 아투TV 최고야. 자, 혹시 선물 드리고 패널. 아까 그 패널 뭐죠? 아, 패널. 예. 패널. 패널이 여기 있어요. 패널 무적함대 느낌표까지. 예, 기호 인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패널 무적함대 저만 빼놓고 무적함 되시거든요. 그래서 자, 패널 무적함대로 가겠습니다. 이 기자님 당첨되셨습니다. 자, 뭘 드리냐면 바로 교동식표에서 나오는 탕 5가지 종류입니다. 5가지 종류 한 세트로 드리고요. 이런 어떤 밤에 출출하실 때 이 따끈한 이 탕 드시면 아주 왔답니다. 이 5개 당첨되셨습니다. 네. 그래요. 예, 임 기자님 축하합니다. 축 아투 영원하라. 자, 지금까지 나온 7차 중에서 혹시 마음에 두신 댓글이 있나요? 오늘 좀 까탈스럽다. 저는 까탈해. 예. 아투가 우파 최고. 역시 아투TV다. 자, 어느 분이요? 저는 다 비켜 아투 간다. 아, 다 비켜 아투 간다. 예, 그게 참 마음에 듭니다. 굿. 예. 아까 제가 뭐 주실 건데요? 뭐 설명을 해도 예. 될까요? 네. 예, 요거 드시는 건데요. 요것도 네. 예, 요거는 효소입니다. 건강에 좋은 17종 곡물 혼합 분말. 이거 여기 제가 리치빌님, 홍 리치빌님. 리치빌님이 다 비켜 아투 간다. 예. 효소에 당첨되셨습니다. 예, 효소 한 끼입니다. 다이어트 쉐이크인데요. 좀 보여주세요. 다이어트를 꼭 안 하셔도요. 나름대로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요겁니다. 건강식품. 요거 당첨되셨습니다. 네,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가족들한테 이거 한다고 좀 그러면 제가 그거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네. 아깝네. 근데 이재명이야?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재명처럼 하면 안 되죠. 자, 또 저는 사실 참여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건지 헷갈리는 분을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간만에 모였네요. 간만에 모였네요. 툭 던지셨는데 큐트하다. 예, 근데 진짜 이게 다 같이 모인 것도 그 첫날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렇구나. 간만에 모였네요. 오늘 블루 라이트님. 끝나고 회식 있나요? 끝나고 회식해요? 자, 상품 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한 상품은 오. 마사지 크림. 오.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뭐 크림 종류가 있지만 마사지 크림은 되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아트몰에서 준비한 마사지 크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주 효과 좋습니다. 약간 좀 뻐근하고 할 때 오. 아주 효과 좋습니다. 뜨끈뜨끈한 거 그거 아닌가요? 호랑이 연고 그런 거군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아직 네, 제가 할게요. 설명 안 하신. 네, 이제 마감하실 거죠? 네. 조금 전에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딱 한참 생각하니까 알겠네. 아투고 송송이지. 네. 아투고
이지. 와, 난 그 아까부터 지금껏 고민했어요. 이분이 도대체 뭘 썼는지. 야, 역시. 야, 나비님이 그 맞죠? 제가 해석한 거 맞죠? 야, 맞습니다, 이지. 맞습니다. 야, 이거 악권이다. 고성성 이지. 이지. 예, 맞아요. 예. 자, 선물 진짜. 예. 그래서 더 힘내시라고 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스테아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 줄 수 있음. 배변 활동 원활, 장 건강에 도움 줄 수 있음. 자, 이것을 보내드리는데 이거 한 통 보냈던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 통이에요, 한 통. 예, 예. 그거 한 통 아주. 많은 거예요. 이거 오래 먹습니다. 저 먹고 오래. 있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지금. 맛도 달짝지근한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지석규 대표는요. 이렇게 저희 고성욱 TV나 아트 TV에서 광고하잖아요. 네. 그럼 일단 구해. 구매를 해. 전 무조건 요거는요 대단한 정확하게 구매력이야. 요거는요 무조건 그저께 어. 저희 집에서 집사람이 잘 샀다 그러고요. 예. 그 일주일 전에는 어머니 제가 이거 10개를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아예 하루에 그냥 저거 하나 뜯으면 2번 드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저께서 너무 맛있는데 이게 보통 쿠팡에서 파는 수준이 아니고 진짜 먹음직스럽고요. 일반 그 브랜드 있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어머니도 드리고 집사람은 그저께 잘 샀다 칭찬 오랜만에 받은 거. 요거는 또 제가 달짝지근한 게 매일 먹습니다. 요거. 그래. 달짝지근합니다. 네. 지금 이런 거를 계속 사야 되기 때문에 센슈가 잘 돼야 돼. 네. 그러네. 네. 진짜 맛있게 먹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 이따 또 할 거지만 이것도 샀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오늘 광고 상품. 광고 상품 자, 예, 그것도. 우리 송국권 대표의 혼술, 그리고 지석규 대표의 센슈, 그리고 송기호 대표의 젊은 시각. 요거 주소 좀 댓글창에 고정해서 올려주세요. 이게 다 구독을 좀 여러분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튜버들한테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구독만큼 힘이 되는 게 없거든요. 네, 근데 돈도 안 들어요. 아, 그냥 터치 한 번 하시면 돼. 예, 자, 제가 정말 좋아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 네 분의 자유파 대표 패널들을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선거가 한창 이제 치열하게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은 시간 선거 전망을 좀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댓글창에 장해찬을 살려라, 뭐 그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태우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지금 여러 번 반복을 했다가 결국은 죽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저는 내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합니다만. 근데 또 뭐 이 장해찬을 또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서 다들 너무 상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들 보십니까? 일단 부산에서 부산일보와 부산 MBC가 네. KSOI에 의뢰를 해서 나온 여론조사 9개 지역구를 네. 다 500명씩 표본 집단을 해서 낸 조사에 따르면 네. 수영 그러니까 그 장해찬 후보가 가장 높게 그 격차를 벌리고 있더라고요. 저 민주당 쪽 민주당 쪽 후보하고 예. 다른 지역구보다 그래서 그만큼 부산에서 젊은 그런 네. 정치인의 어떤 탄생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여겨져요. 네. 그런데 장해찬 이 후보가 낸 그런 워딩들이 적절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표현들이 너무 거칠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막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는 장해찬 후보는 사실 일기장에 자기가 쓴 정도의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뭐 투덜거림 사회에 대한 어떤 뭐 원망 내지는 네. 그런 거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정봉주가 했듯이 반인류, 반인간적인 네. 그런 어떤 범죄, 그 발언 자체가 범죄 행위거든요. 그런 범죄와 격이 다르다. 네. 이건 사실 좀 음모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이제 펜코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잖아요. 대척점에서. 근데 펜코의 그 사람들이 초기에 장해찬 그걸 털려서 아예 다 박제를
해놨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장해찬은 어쨌든 그걸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전부 다 찾아내갖고 다 이제 박제를 해서 하나씩 꺼내놓겠다라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정봉주, 류의 어떤 그런 이 범죄 행위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젊은 시각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25살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건데요. 제가 이제 30인데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 초반에 많이 좀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에 대한 사회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때의 그 송기호와 지금의 송기호가 이제 똑같은 사람이냐? 당연히 시체적으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지금 많이 반성도 하고 새로운 또 방향으로서 이제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한순간에 그런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공격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 후보가 이제 유동철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영입 인재로 들어온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음주점가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철 후보 사퇴해라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면 내가 사퇴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엉뚱하잖아요. 본인의 음주점가에 대해서 책임져라 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책임지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만약에 공천이 처리가 되면은 가장 맑게 웃을 사람은 이재명, 유동철 이런 두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일단 도태호 변호사는 저는 정봉주의 희생양이라고 보거든요. 11시간 동안 경련을 벌여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봉주가 나와서 심야에 막 친다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되면은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뭐냐 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도태우 또 다른 집회에서 한 말 가지고 그걸 또 명분 삼아서 철회를 시켰는데 아주 희생을 저는 했다고 보고 그 부분도 어떻게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 부분만 이야기에 대해서 한참 할 수 있는데 장해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해찬 후보가 원래 웹소설을 썼어요. 판타지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판타지 소설, 제 근처에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발상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캐릭터가 독특해요. 본인의 글 써내는 게. 문학적 상상력. 네, 문학적 상상력 엄청나게 발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좀 풋내기가 치기 어린 그런 글들이 있어서 논란이 되는 건 맞지만, 논란거리는 되지만 저는 감안을 해야 될 게 2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피해자가 없어요. 그 글에 대해서 보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있겠죠. 수치심을 좀 느끼고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정봉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해자가 없어요. 정봉주 이야기는 피해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다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장해찬은 공이 있습니다. 공이 있어요. 아무래도 패널로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거나 그때 민주당하고 맞서 싸우고 그리고 이준석이 소동을 벌일 때도 맞서 같이 대응을 하고 이런 공이 있기 때문에 공도 좀 감안을 하면은 어차피 국회의원 된다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은 좌파와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력을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좀 걱정은 다 되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4년 전 선거 때도 우리가 굉장히 분위기 좋다가 3주 전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때랑 비슷한데 지금 우리가 상당한 상승세를 타다가 우리는 좀 주춤하고 저쪽은 완전히 지그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치고받고 하다가 어쨌든 전열이 정비가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범죄자들이 모인 조역당, 감옥 갈 친구들이 모였는데 어쨌든 지지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러다가 4년 전처럼 또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와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 국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4년 전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4년 전에는 지도부가 매일같이 흔들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연수을입니다. 인천에. 자,
민현주를 그러니까 공천을 준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다음날 민경우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또 민현주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4번이 바뀝니다. 공천이 번복이 돼요. 그때 나온 말이 호떡 공천, 부침개 공천이에요. 아니 저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 미래한국당이라고 아니 미래한국당 맞죠? 해갖고 그 공천도 미래한국당 내에서 한성교가 이 공병호하고 손을 잡고 갑자기 미래 통합당과 전혀 다른 그런 순번을 정해서 서로 또 뭐 그거 번복하고 자르고 이게 지금 딱 그 무너지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지금 한 20일 전부터 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만약에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4년 전의 악몽이 떠올릴 텐데 최소한 어저께까지 저는 뭐 옳다 그러다 떠나서 이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지금 역력한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4년 전과는 다르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왜 이 지지율이 너무 상승한 건 맞아요. 지금 한 몇 주 동안 우상향이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조정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조정이 있어야 되고 저쪽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리가 뭐 거의 10년을 정권도 빼앗기고 입법 권력 다 빼앗기고 사법 권력까지 엉망진창 만든 집단입니다. 당연히 치고 올라오고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조정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기다. 예. 예. 저요? 예. 지금 전체 지역구가 254석이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이 지금 122석이죠. 한석 늘어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후보들을 보면요. 지역구에서는 탄탄한 지지를 다 받는 후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 선거 판세가 특히 방금 말씀드린 수도권 지역이 거의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요동치고 있거든요, 여론들이. 근데 실제 요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 그렇지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볼 때는 후보들이 억울한 거고요. 전체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체 관리를 하는 지도부 입장에서 이거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것이 일단 당분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게 들쭉날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난번 21대하고는 다르게 지도부가 질서정연하게 특별 개별 후보들에 대한 이런 걸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어떤 공천을 취소한다든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등산 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깔딱고개라고 있어요. 깔딱고개. 어느 산을 가더라도 정상에 가기 전에 한 6부 7부 능선에서는 굉장히 힘든 코스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거를 딱 넘고 나면은 그 나머지 한 3부는 그냥 쫙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그 깔딱고개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한동훈 효과로 한 2달 동안 계속 정말 지지율이 팍팍 쏟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 지지율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특히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은 계속 여전히 치솟는데 각 선거구마다는 접전 지역 가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개별적으로 안 그래요. 지금 점차 뭐 차이가 막 많이 나는 데도 있어요. 뭐 저 마포 같은 데 이런 데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후보들의 경쟁력이 지금 발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후보들이 각계 개파를 막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동훈 개인기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인기가 올라가고 한동훈이 이끄는 국민의힘 인기가 올라가는데 각 지역구에서는 그것에 못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이제 깔딱고개를 넘어야지 깔딱고개가 와 있는데 오늘 그 한병도죠. 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자들이 이길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래서 조국까지 나중에 합치면은 170% 알파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이 기사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전략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상황에 깔딱고개가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으려면은 힘을 합쳐야 돼요. 한동훈 혼자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성근 TV에서도 그때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장을 다니는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지금 현장 다니는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혼자거든요.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지역구에 매여 있어요. 공동선대위원장들은. 그래서 현장을 다닐 수 있는 출마 안 하는 그 외부 인사들 좀 한 보강을 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깔딱고개를 넘으면 그 다음에 10분 농층까지는 그대로 올라간다.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지금까지 참 이 여론조사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40% 넘는 민주당 지지율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어저께도 이재명
그 당대표의 이제 발언을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뭐 살만하다 싶으면은 뭐 2번이나 찍고 아니면 뭐 집에 가서 뭐 잠이나 자랄까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절반을 이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50대 50으로 이렇게 갈라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1, 2% 이런 차이로 이게 당락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결국 공천 문제일 것 같아요. 그 공천과 관련해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애초에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이 있어서 공천을 취소할 일이었다면 애초에 저는 경선에도 경선 전에 컷오프를 시켰어야지 경선을 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후보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당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후보를 지켜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오히려 이게 경선이 다 끝나놓고선 공천을 취소하는 거는 오히려 그 후보를 지지해준 지역 주민 그리고 지지자 당원들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뭐 한순간에 무효가 되는 이런 일로 벌어지고 특히 이제 우파 진영 내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실망감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그렇게 이제 뭐 막말 논란이 된다 뭐 싶은 후보들에 대해서 한없이 날카로운 이런 컷오프를 시켰지만 결국 네. 그로 인한 선거 결과를 제가 한번 돌이켜 보면은 오히려 완패를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때 너무 아쉬웠던 게 차라리 참 우리 지지자분들 한 분이라도 더 나갔으면은 결과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정말로 참 많이 선거 직전에 좀 분열이 되고 속상한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참 저희 그 아초TV 방송 보면서 조금은 스트레스도 푸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귀찮거나 아니면 뭐 힘들거나 이런 상황에서라도 꼭 투표장으로 나가서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선거는 모든 표가 다 중요하죠. 우리 이른바 이제 정치권에서 저는 쓰기 싫은 말이지만 집토끼, 산토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선거에서는 집토끼도 한 마리라도 더 키워야 되고 산토끼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돼요. 다 같은 한 표니까. 그런데 이제 표의 성격이 달라요. 이른바 고정지지층은 흥이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옆에 사람한테 야 투표하러 가자. 이번에는 2번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 중도층은 본인이 이번에는 저 국민의힘을 찍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도 옆에 사람한테 얘기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은 이게 소극적 지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극적 지지로까지는 안 오는 게 그 중도층의 표의 특성이에요. 근데 지금 도태우 사태, 또 지금 장해찬 문제, 또 그 이전에 몇 번 있어요. 뭐 유승민 똘마니 강대식이가 살아난다든지, 뭐 그렇게 문제 제기한 김영동이가 경선이지만 받았다든지 이런 걸 할 때마다 정말 내 돈 써가면서 열심히 그 옆에 사람 같이 가자고 그러고 막 이를 우리 자유파 사람들이 탁탁 꺾이는 거예요. 막 한숨이 나고 야, 내가 이런 판에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도 선거날 이 자유파가 투표장에 가긴 갈 거예요. 그러나 옆에 사람한테 야 가자라고 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 전력의 심각한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이 표가 다 같은 한 표처럼 보이지만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이런 아주 선거의 기본 상식인데 이런 데 대해서도 좀 생각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체가 없는 중도표 얘기하면서 우리 자유파에 그냥 막 길을 막 꺾어놓고 막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댓글창에도 보면 우리 가족 5명은 아예 민주당 찍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온다고. 이게 무슨 종북주사파가 개딸들이 와서 분탕하는 댓글이 아니고 그만큼 마음이 상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든든하게 지켜줘야 될 그 지지층의 그 주 본대를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해놓고 무슨 수로 이기냐고요. 저도 지금 하나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네. 저한테 거의 매일 이렇게 그 걱정을 하고 하는 이렇게 카톡 보내시는 분들 몇 분 있거든요. 네. 오늘 한 분이
이제 오늘로서 자기는 끝이다. 더 이상 이거 나한테 저기 카톡 안 보내겠다. 이유가 그냥 실망해서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도태우 그 장해찬 이렇게 하면서 명분은 뭐냐면은 이제 명분이야 명분이야 이렇게 무슨 막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생각은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박탈을 하면은 그런다고 해서 보수가 떠나겠어? 그 대신 중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도 쪽에서 이게 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다고 그 사람 한다고 중도가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양쪽으로 나눠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내가 완전히 떠나지는 않더라도 동료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자식한테 전화를 해서 과거처럼 전화를 해서 오늘 그 때문에 박근혜 찍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할 흥이 안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지. 주변 사람이 자기 친척들이나 해서 이번에는 여셔야 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하려면은 흥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흥이 안 나죠. 본인이 돌아서지는 않더라도 그런 단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저는 이런 느낌도 좀 갔는데요. 이게 이상하게 몇 달 전에 이제 선거판이 막 짜여질 때부터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 때 열심히 뛰고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이 무슨 큰 죄나 지은 사람들인 것처럼 무슨 주원 글씨처럼 막 이렇게 당해서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른바 친년이라고 딱지 붙여서 막 잘라내면 잘한다는 박수나 나올 것 같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이 국민의힘의 정말 예전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재선 3선 손쉽게 하고 이명박 정부 때 재선 초선 쉽게 하고 그랬던 여당의 중진들은 한 명도 지금 용퇴하는 사람 없고 투신하는 사람 없고 선당우사로 그냥 장제원에 하나 달랑 불출마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남아가지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색깔도 없고 특색도 없고 감동도 없는 공천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문제만 생기면 누구 잘라라 이런단 말이에요. 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돼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받고 있어요. 대단히 아쉬운 게 먼저 지금 덫을 놓고 있었어요.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미 다 프레임으로 다 짜놨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무슨 공천한다, 혹은 대통령실이 전부 다 내리꽂는다, 한동훈은 아바타다,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들에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도 방송에 나와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겁니다. 아니 대통령실이 다 내리꽂는다. 그리고 다 단수 공천을 했다. 다 검사다. 다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이냐? 4년 전을 돌아봐라. 4년 전에 문재인 청와대에 몇 명 꽂았는지. 문재인 청와대는 당시에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60명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제목이. 실제로 8명인가가 사표를 썼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28명이 이제 공천을 받았다. 그리고 19명인가가 당선이 됐는데 문제는 비교를 했을 때 이명박 박근혜보다 한 1.5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수공천 진짜 문재인의 5.18 때 전부 다 단수공천 받았어요. 고민정이 무슨 윤건영이 윤영전이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지네들이 다 내리꽂고 지네들이 가장 많이 단수공천 받고 했는데 지금 숫자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요. 검사도 그렇고 검사 공천 얘기해 봅시다. 다 고검장이에요. 박균택이 또 있죠. 이성윤 또 양부남. 개딸들 법률위원장이 이자들 전부 다 고검장 출신이잖아요. 가산점도 줘요 검사한테. 검사 독재당이라며. 그러니까 지네들이 이야기한 것이 지네들 얘기고 또 지네들이 훨씬 더 그렇게 내리꽂고 다 했으면서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해요. 우린 너무 착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 프레임을 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좌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요. 자기 페이스를 갖고 쭉 가거든요. 네. 지금이나 과거나요. 그런데 지금 다시 여론이 모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공천파동 끝나고 나서. 그런데 자꾸 보면은 이 국민의힘이 과거에 뭐 미래통합당이냐 이 보수는 가다가 이제 파도만 치면 막 흔들리고 막 흔들리잖아요. 예. 이 차이가 저는 뭐냐면 이념적 토대에 얼마나 견결이 기초하고 있느냐. 네. 그게 없고 저쪽은 전문가잖아요. 이념에. 우리가 이제 다 좌파잖아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쪽은 그냥 잘 먹고 또는 잘 사시거나 혹은 전문직이거나 대충 하다가 성공하셔서 정치권으로 들어온 분들이 많잖아요. 네. 상대적 이념적 토대가 견결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중 여론에 너무 휘둘린다는 거죠. 이 대중 여론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저쪽 프레임에 빠지는 건 그 본질적인 이유가 왜 우린 그러냐. 이념적 토대에 탄탄하지 못한 그게 저는 본질적 이유 같아요. 예. 예. 그 민주당에서 하위 20% 명단을 네. 만들었고 그중에 이제 3명 빼고 28명이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이 프레임 전쟁에서 유리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용하지 못할지언정 역으로 프레임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결국 이 기존 지지자분들께서 이제 답답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저 이제 민주당의 이런 수많은 실책들에 대해서 왜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느냐 이런 점을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참 지금 이제 우파의 스피커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들었고요. 특히 이제 저희 그 우파 어벤져스 이런 저희 이제 멤버들이 더더욱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지금 이제 참 25일밖에 안 남은 시간이지만 지금에서라도 끊임없이 목소리 내고 올바른 길로 당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길을 제대로 인도를 해야겠습니다. 예. 제가 한 6개월 전에 이제 선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한 112명 현역 의원들 중에 절대 다음 22대 총선에 다시 국회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들.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 배신자. 이거 명단을 쫙 한번 그냥 혼자서 작업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혼자서 작업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 쭉 써보니까 한 70명 정도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게 제 주관적 기준에서 명단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요 거의 한 명 안 주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예. 반면에 제가 이 22대에도 꼭 들어가야 된다. 이 자유파의 정통성이 확실하고 정체성이 확실하고 좌파하고 정말 후퇴 없이 불태전의 용기를 갖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아무리 들여다봐도 박성중이 최고더라고. 박성중 조정받아갖고 재배치가 했잖아요. 부천을로 부천을 갔어요. 갔어요. 예. 제가 오늘 부천을 갔다 왔거든요. 아, 예. 뭐 거기서도 아주 씩씩하더라고요.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이미 부천을 현황 다 파악하고 막 대안 제시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진짜 막 용감하게 하는 거 보니까 저도 그랬는데 그러나 이 상황이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없는 힘이라도 내서 선거에 뭐 뛰어들어야 되겠다고 다들 마음 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선거 막판에 뭔가 좀 그런 이 상심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용기 백배 그래도 우리가 이 길로 가서 총선 승리해야만 돼 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뭔가가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송기호 대표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뭘 좀 합시다. 예,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제안하고 또 조언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 거예요? 제가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일단 이제 선거 전략적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선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주필님 그렇게 지적하셨지만 선거의 기본 중의 기본은요. 네. 다지고 붙이고 늘린다. 3단계거든요. 네. 일단 내 세력을 다지고 근데 다져도 또 내 세력도 집토끼도 또 실망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완전히 도망가지 못하게 굳히는 공구리를 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좀 확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다지고 굳히지 않고서 무슨 중도층이나 부동층 데리고 간다고 해서 나가서 확장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네. 그런 면에서 다지고 굳히고 늘린다. 이 3단계, 조직의 기본 3단계, 이거 다시 한번 당에서 생각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겠죠. 네. 예, 근데 마지막으로, 왜냐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너무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아무리 이게 슈퍼맨이라도 이거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인. 그러니까 저기 선거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바로 이해찬이라든지 김부겸이 딱 나서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너무 몰려있는 것. 지금 1+4 이거 선대위 체제 이거 다 못하는 거거든요. 수도권 선거 박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희룡 후보도 만나고 왔어요. 아,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공동 선대위원장 예.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저는 이 지역에서 이재명이 확실하게 발묶고 이기는 거가 최고의 선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원희룡 거기다 이재명 잡으라고 보내놓고 딴 데 가서 지원 유세를 하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간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나경원이나 안철수나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뭐 선거 해보나 마나 이기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세 명 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강남 3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5명 선대위라고 하지만 거기 윤재옥, 대구 지역의 윤재옥 말고는 확실하게 당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선대위원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윤재옥 대표가 선대위원장이 그러면 전국을 돌아다니면 그 누군지 알겠어요? 대중성은 그러니까 없죠.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원톱이라는 뜻이고 또 그 얘기를 한동훈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본인 총괄 붙였잖아요. 지석구 대표 말씀하신 대로 저쪽은 이재명이보다 훨씬 더 구력도 많고 선거의 달인이라고 부르는 이해찬이 김부겸이를 비롯한 20명이나 되는 자들이 딱 포진을 해서 이재명을 옹이하고 한편으로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여전히 한동훈 안톱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뭐 좀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 지금 저 정상적이잖아요. 예. 박사님도 선거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잖아요. 수십 년 동안 있었잖아요. 87년 이후에 아니, 대통령. 솔직히 저는 이해찬이보단 제가 더 선거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해찬이 초선할 때 저한테 와서 훈수 듣고 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80년대 비로소 이제 우리가 직선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생기고 또 총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민후 85년도 2.12 총선부터 다 이렇게 관리하셨던 박사님도 지금 느끼시지만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딱 이게 동물적 감각으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이상한데 하는 게 지금 동물적으로 저도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이 시점에서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박사님.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지금 뭐 우물쭈물할 시간 없고 지금 뭐 구상하고 이럴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고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지만은 우선 이제 그 한동훈을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자유롭게 좀 그 컨디션을 좀 조절을 할 수 있게 페이스 좀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은 좀 보강이 빨리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후보들 불안하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지금 내가 오늘 저녁에 또 후보 자격이 박탈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지금 아마 장해찬 선거운동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저거요, 좌파들이 도태우 끌어내리는데 재미 들렸어. 그리고 옛날에 했던 발언 한두 개면은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저것들 밤새서 저 작업 그거 찾아내요. 그 다른 데 어디 막 찾아내고 있을 거예요. 찾아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또 툭 던지면은 여권 안에서도 뭐 지적이 나온다 하면서 여권 안에 지적하는 게 김경률 이런 사람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는 후보들 뭐 흔들리지 마라. 후보 뭐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그대로 간다. 이제 후보 교체 없다. 선언을 하든지 그 불안하지 않게 후보들이 바로 현장에서 바로 뛸 수 있게 지금 모든 이 마타도나 아니면 그 계담이나 이런 것을 다 막아내겠다. 거기 흔들리지 말라. 후보 교체 더 이상 없다. 뭐 그렇게 확실히 몫을 받고 그리고 그 유권자들에게도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또 하나 당장 해야 될 거는 저는 그 비례대표에 좀 전념해야 된다고 봐요. 비례대표가 지금 42로 줄었죠. 46으로 줄었죠. 47에서. 그 46개를 지금 조국하고 민주당이 아무리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도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약간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중에 두 개를 합치면은
국민의힘보다 좀 많이 올라가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는 노력을 조금만 하면 몇 석 더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 인요한 그 비대위원, 선대위원장도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네. 그 인요한 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또 거기도 한 2-3명 정도 새로 빨리 발탁을 해서 네. 투입을 해서 비례대표 선거운동도 정당 투표 그 선거운동도 바로 지금 돌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비례대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전략적으로 좌파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저것들이 곧 싸우고 그냥 와장창 할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이재명하고 조국이가 역할 분담하고 이쪽에서 흡수 못하는 거 저쪽에서 흡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그 우리는 진짜 이게 전략이 없는 건지 전략적 마인드가 없는 건지 여전히 우리 대다수 국민의 힘 지지자들 예. 또 자유파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비례는 국민의 미래 찍으려는 거야, 자유통일당 찍으려는 거야, 자유민주당 찍으려는 거야 라고 헷갈려 한다니까요. 사실 이거는 이번 그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개성한 비례대표제는 그 본질이 난자리성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3%만 넣으면 사표가 아니고 무조건 우파 의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3%가 넘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의 미래를 찍든 자유통일당을 찍든 자유민주당을 찍든 상관없거든요. 그 좌파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지침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끼리 맨날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왜 이재명이하고 조국이가 만나는데 한동훈이하고 정광훈이 왜 못 만나며 한동훈이하고 고영주가 왜 못 만나냐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도대체. 이 정치 지도자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자들한테 알기 쉽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 야, 지금은 서쪽으로 가야 돼 라든지 지금 북문이 중요해 북문으로 가서 막아내든지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냥 야, 적군이 쳐들어왔다 막아라. 어디로 가라는 거냐고요. 저는 그 점에서 정말 지금 이제 26일, 25일 이거 정말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이런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우리가 한동훈의 지휘에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이런 난전을 지금 한동훈 혼자서 관리하고 지휘해 나갈 수 없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 저는 사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또 제안하신다면. 네, 아마 지금 분위기가 팍 꺾이게 된 동기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그 대진표가 된 이후부터 언론들이 쏟아져 냈는데 가상 대결을. 네. 근데 아니 이 사람이 지고 있다고? 한 지역구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희숙, 전현희. 상상도 못했잖아요. 윤희숙이 앞설 거로 생각했는데 박빙이라거나 약간 뒤지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아이고 정청래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함은경이 나가 했는데 아주 엄청 차이가 나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제부터 체스판입니다. 말을 두기 위해서 말을 이제 그 케이스에서 쏟아냈어요. 그러면 말들이 넘어진 말도 있고, 일어선 말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 이제 딱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렬하기 직전이다. 정렬해서 1대1로 저쪽 말과 이쪽 말이 싸우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결이 되면 또다시 이제 그 지지율이 좀 달라질 거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조언을 한다면 이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필요한 게 전체 플랜카드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당 지지율은 어느 정도 고착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 지지율을 따먹을 수 있으려면 각 후보가 각 지역별로 벨트에 대한 깃발이 따로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 벨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 그러면 원희농을 중심해서 이 계양, 가불이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인천에 다른 어떤 서구라든지 미추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그 지역 공약을 함께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또 이쪽 한강벨트도 언론들이 자꾸 한강벨트 그러는데 실제로 한강벨트와 관련된 후보들이 연합을 해서
모여서 정책을 함께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네. 그런 지역적 그 깃발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하면서 이제부터 전투에 들어가야 된다.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금 선포를 했는데 각각 지역 전투에 대한 어떤 전략이 짜여 있을 거지만 그 전략이 제대로 발현이 돼야 된다. 전투에서도 제대로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조금 전에 비례대표 저희들이 이야기했는데 예. 조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들 발표했네요. 조국, 항우나, 박은정, 차규건 피고인들 다 비례대표 후보 됐네. 그런데 저 정당이 두 자리 숫자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게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거꾸로 가는 그러니까 4월 10일 이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 사람 명단을 지금 듣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국회가 어떻게 지금 될 건지를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상상이 되잖아요. 예. 끔찍합니다. 여기다가 또 민주당 비례대표들은 그 좌파들. 그냥 좌파가 아니라 좌파 그러면 아름답게 지금 전국 좌파. 좌파가 아니라 그냥 이새끼. 종공 제2의 이새끼. 이새끼들이 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예, 오늘 우리 네 분과 함께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은 또 지켜야죠. 마무리 한 말씀씩 듣고, 그리고 이 시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시각 송기호 대표부터 말씀하시죠. 참 조국 혁신당 지지율 20% 내외 나오는데 또 재밌는 게 20대 지지율이 0%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습니까? 20대 청년들이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정당. 그런데 그런 정당이 지금 19%의 지지율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정치는 이런 대다수의 이런 대중을 포용하는 이런 선거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이 극단적인 이런 아주 표심을 좁혀가지고 그들의 지지만 받으면 되는 이런 이제 선거 운동을 이제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오히려 저와 같은 이런 젊은 청년들이 참 이런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리를 저지른 이런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 송국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민원 연락이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계속 이제 메일이 와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이게 참 당에다가 이걸 전달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리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참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역할을 못하는 거에 대한 이런 무력함도 느끼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 당이 당원 지지자들이란 목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여주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도 해주고 그렇게 소통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딱 시기가 이제 이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새롭게 세팅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만약에 메가시티 같은 게 지금 터졌다면 그냥 바람 부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세팅을 해야 되니까요. 당의 주요 관계자들의 전략 팀 내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세심하게 좀 관리하시고 이제 각 영역에서 지금 단위 지역구에서 계속 지금 박빙으로 쭉 우세에 있다가 다시 또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여론조사들이 이게 가짜 여론조사라고 하지 말고 신중하게 보고 전체적으로 세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깔딱고개 지금 넘고 있는데 뒤에서 좀 팍팍 밀어주시면은 후보들 깔딱고개 좀 쉽게 넘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트TV 이제 30만까지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는데 40만, 50만 될 때까지 계속 쭉 여기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0만 넘으면은 출연료 올리기로 그때 약속한 게 있거든요.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야, 역시. 예. 자, 이정은 씨. 20여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 4년 전이나 자꾸 대비를 하면서 데이터를 지금 분석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 잘못된 부분들 또 지적들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87년 체제 이후에 8번의 13대 빼놓고 14대부터 21대 총선까지 8번의 선거 중에, 민주당이 이건 3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3번이 전부 다 어떤 일이었냐면 탄핵이었어요. 탄핵. 후폭풍 또는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고 또는 코로나19 이런 외적인 어떤 변수가 아니면 민주당은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들이 자꾸 탄핵 얘기하고 이재명이 오늘 또 그런 얘기 했다더군요.
빨리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당대표가 더군다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정권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나 촛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번 총선 분명히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4년 전과 지금이 비슷한 측면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때는 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또 경고 등 이게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주 전부터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가 지는 걸로 나왔지만 그걸 정말 몇 사람만 알고 계속해서 이긴다로 갔어요. 예.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부터 이게 간단치 않다 상황이 여기서 잘해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근 실장은 이제 여러 오랜 선거 취재 경험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가 잘 나가고 있다. 여기서 조금 더 주마가편이라고 조금 더 한번 힘을 더 내보자. 이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 다른 패널들도 그 마음에는 뭐 전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위기가 있고 위험 요소가 있다. 이거 어쨌든 잘 관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다시 패배하는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경고등을 우리가 계속 켜주고 호루라기 부는 거죠. 그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과잉 반응이라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지금의 이 위기 경고 호루라기가 작동이 돼서 뭔가 정말 중요한 조치들이 요 며칠 사이에라도 이루어져서 어려울 뻔했던 선거를 다시 반등을 시킬 수 있다면 나중에 가서는 그게 다 처음부터 예정된 승리였다고 평가할지 몰라도 이거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선거는 어쨌든 그 선거를 지휘하는 사람의 그 방침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끝까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도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그냥 여러 자유파 국민들 중에 한 사람으로 한 표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과 다소 다르더라도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리로 갑시다. 서쪽이다.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 이거 남쪽인 것 같은데 하더라도 일단 서쪽으로 가면서 얘기를 하지 나 혼자 남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거는 자유통일당도 자유민주당도 또 광화문 태극기 애국세력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고 그들 간에 정말 내밀한 또는 때로는 일부러라도 공개적인 이런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그 도태우 사태 또 뭐 장해찬 논란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지금 마음이 좀 상한 부분들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이 자유파 국민들은 한 표가 아니에요. 흥이 나면 신이 나면 10표, 20표를 할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중도표가 얹혀야지. 맞습니다. 10표, 20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기 꺾어놓고 완전히 흥 시켜가지고 달랑 한 표로 만들어 놓으면 중도표 2표, 3표 갖고 와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자유파 전체가 정말 흔쾌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반전. 이것을 국민의힘과 자유파 진영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함께 좀 숙고하고
정리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0만을 돌파한 기념으로 우리 자유파의 대표 패널, 젊은 시각의 송규호 대표, 센슈의 지석규 대표, 혼술의 송국권 대표, 그리고 팔방미인 이종구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 7자 토크로 우리 패널들께서 선물도 아주 좋은 선물도 다 드렸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네 분의 진행자들이 여러분들을 차례차례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I'm taking 6 shots, yeah, straight to the face. And I wanna get lost, I'm sick of this place. Don't know how to stop when I'm feeling this way. So I'm taking 6 shots till I'm feeling okay.